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장단기 금리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 장단기 금리차가 미래 경기를 잘 예측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엇이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장기금리와 단기금리를 비교해보면요. 장기금리가 단기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이 되는 게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제가 100만 원을 빌려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친구가 내가 1년 후에 갚을 테니까 100만 원만 빌려줘 라고 하면은 저는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100만 원을 들고 뭐 예적금을 넣거나 아니면 주식에 투자했을 때 한 1년 후에는 한 3% 정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래, 좋아, 내가 빌려줄 테니까 이자는 3%만 붙여줘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100만 원을 내가 10년 후에 갚으면 안 될까?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머리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100만 원을 10년 동안 들고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100만 원을 10년 후에 갚을 거면 못해도 한 7% 이자는 줘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래서 장기금리는 단기금리보다 통상적으로 높게 책정이 됩니다. 자, 이 상황을 빗대어 봤을 때요. 장단기 금리차는 오래 빌려줬을 때는 7%, 짧게 빌려줬을 때는 3%니까 이 장기와 단기의 금리차는 여기에선 4%포인트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단기 금리차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기에 따라서 장단기 금리차가 커지기도 하고요.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시기에 커지고 어떤 시기에 줄어들게 될까요? 자, 먼저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 많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똑같이 이 친구가 다시 한번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100만 원만 빌려줘, 내가 10년 후에 갚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내가 만약에 이 100만 원을 들고 주식도 하고 펀드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예적금도 넣었을 때 내가 10년 후에 어느 정도 벌게 될까? 한 10% 정도,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지니까 한 10% 정도의 수익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100만 원 빌려줄 테니 이제는 한 10%는 줘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장기금리가 10%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시기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장기금리 10%, 단기금리 3%로 7%포인트로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게 되고요.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친구가 또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경기가 별로일 것이라고 생각될 때는 이렇게 되죠. 100만 원만 빌려줘, 내가 10년 후에 갚을게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겠죠. 앞으로 경기가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이 100만 원을 들고 10년 동안 아무리 용을 써봐야 기껏해도 한 4% 정도밖에 수익을 내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래, 친구한테 빌려주고 한 4% 이자만 받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자 4%만 줘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요, 장기금리는 4%, 단기금리는 3%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1%포인트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경기가 썩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에는요,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는요, 장단기 금리차가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경기가 별로 좋지 못할 것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단기 금리차가 실제로 미국이나 아니면 여러 국가들의 금리차를 비교해 봤을 때 경기 침체 상황을 상당히 잘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표시는 포예요.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이 장기금리고요. 밑에 있는 빨간색 선이 단기금리입니다. 그리고 회색으로 음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미국의 경기 침체 시기를 말하는데요. 실제로 장단기 금리차가 거의 차이가 없는 시기가 어느 정도 있고 나서는 실제 미국의 경기 침체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도 마찬가지죠. 장단기 금리차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그 이후 얼마가 지나니 미국의 경기 침체가 발생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과거의 이 현상을 보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거나 혹은 역전이 됐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더라는 겁니다. 실제 지금은 어떨까요? 오늘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단기금리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실제 시장금리가 이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장기금리가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미래 경기를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은 장단기 금리차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